은주는 녹음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정 대리, 내가 책임 안 지면 내 엄마 식당은 내일 위생점검 나간다. 차가운 목소리가 딸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은주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죠. 딸은 협박당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협박의 인질이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강서구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은주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간판은 색이 발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죠. 가게 안은 언제나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국물 향이 감돕니다. 오래된 스테인리스 테이블 4개, 플라스틱 의자 12개, 그리고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손글씨로 적힌 떡볶이, 김밥, 칼국수 가격이 정겹게 남아 있어요.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은주, 올해 58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김밥 속을 준비하고 떡을 씻어내는 게 은주의 하루였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쉴 수 없었죠. 남편이 떠난 뒤로 은주에게는 딸 하나만이 전부였으니까요. 외동딸 정수연은 올해 29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곳은 인근에 있는 광고 대행사 하청업체였어요. 수연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그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닫고 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곤 했죠. 저녁 9시 은주는 주방 앞 작은 테이블에 밥과 국, 반찬 서너 가지를 놓아둡니다.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찌개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은주는 앞치마를 벗으며 반갑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수연아,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엄마. 밥 먹을게.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얼굴을 살폈죠. 언제부턴가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수연은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딸의 방 쪽을 바라봅니다. 얇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은주는 그 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 그건 엄마에게는 가슴을 찢는 소리였으니까요. 은주는 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문을 두드리면 딸은 울음을 멈추고 괜찮다고 말할 게 뻔했으니까요. 수연아, 무슨 일이니?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왜 우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회사 일 때문인가 아니면 남자 문제인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수연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틈 사이로는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은주는 모른 척했어요. 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엄마가 먼저 캐묻는 건 딸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불길한 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가게를 일찍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딸의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수연이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팀장님, 이건 정말 안 돼요.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요, 계약서에 오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수연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은주는 문틈 사이로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전화가 끊어진 뒤 수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딸이 잠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누가 딸을 괴롭히는 걸까?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뭐라도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꼭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동안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딸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죠.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딸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은주는 국을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수연아, 아침 먹고 가. 엄마가 일찍 준비했어. 엄마, 나 시간 없어. 회사 일찍 나가야 돼. 수연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급히 밥그릇을 들고 딸 앞을 막아섰어요. 한 숟가락만이라도 먹고 가. 응? 은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서 밥 몇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은주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수연아,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이제 가볼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딸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계속 딸 생각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김밥을 싸주고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저녁 6시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겠다고요. 은주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은주는 딸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은주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나왔어요. 계약서 오류 확인할 것.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릴 것.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마지막 문장 밑에는 빨간 펜으로 큰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덮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딸은 회사에서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주방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몇 년 전 가게에 도난 사건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샀던 물건이었죠. 은주는 녹음기를 딸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도 이건 알아야 하니까.
은주는 작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는 매일 밤 딸이 잠든 뒤 녹음기를 가져와 재생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회의실에서 나누는 평범한 업무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은주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대리, 이번 광고주 모델 교체건 알지? 계약서에 내 이름 넣어서 처리하자. 팀장님, 그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류 같은 건 나중에 수정하면 돼. 일단 처리부터 하고. 윗선에서 급하게 원하는 거냐. 하지만 이건 위조 서류 아닙니까? 그 순간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대리, 회사 생활 처음이야?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책임 안 지면 내 엄마 식당은 내일 당장 위생점검 나간다. 은주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녹음 속에서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주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딸은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마를 인질로 잡혀서요.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도훈 팀장, 박성우 본부장, 두 사람의 이름이었죠. 은주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기태 61살의 전직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에게 김밥 한 줄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기태는 은주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주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박기태는 눈썹을 찌푸리며 끝까지 들었죠. 은주 씨,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박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안에는 회사 내부 비리, 리베이트까지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수연 씨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면 나중에 모든 책임이 수연 씨한테 넘어갈 겁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절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딸의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광고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어요. 광고주 이름, 계약 금액, 모델 교체 조건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은주의 눈에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계약 날짜가 두 군데 다르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 조작된 거야. 은주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박기태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죠. 자정이 넘어서야 박기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은주 씨, 이거 명백한 위조 서류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요.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약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기고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은주는 결심했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수연이 출근한 뒤 박기태를 만났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박기태는 계약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계약서는 날짜가 조작됐고 계약 금액도 실제와 다를 겁니다. 문제는 수연 씨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모든 책임이 수연 씨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딸한테 말해야 할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기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수연 씨가 알면 회사에서 더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 녹음기에 담긴 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죠. 딸이 매일 회사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죠. 은주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밤 9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돌아온 거예요. 은주는 부엌에서 나와 딸을 맞이했죠. 수연아, 밥 차려놨어. 얼른 먹어. 응, 고마워 엄마. 수연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으로 밥알만 몇 번 떠서 입에 넣었을 뿐이었죠. 은주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수연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죠.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봐. 왜?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수연은 엄마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은주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딸을 지키겠다고요. 그날 밤 수연이 잠든 뒤 은주는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날 녹음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눈 대화였죠. 정대리, 계약서 서명 언제 할 거야? 최도훈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팀장님,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서류예요. 잘못됐든 말든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이름만 올리면 돼.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우리는 몰라.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 팀장, 정 대리가 서명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돼. 어차피 서명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목소리는 박성우 본부장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죠. 본부장님, 그럼 정대리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조라니 말이 안 좋네. 그냥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는 거지. 정대리는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으면 돼. 하지만 그건 정대리,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회사 생활 힘들어질 거야. 알지? 내 엄마 식당 말이야. 위생점검 한번 나가면 장사 못하게 될 텐데. 은주는 녹음기를 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딸을 협박하고 있었고 심지어 서명까지 위조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 씨, 새로운 녹음 파일이 있어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박기태는 녹음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 씨, 이건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위조, 협박, 그리고 리베이트까지 엮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연 씨를 방패로 쓰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수연 씨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수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사본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수연아,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수연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회사에서 당하고 있는 일이야. 엄마가 다 알아.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이 일에 끼지 마세요. 제발이요. 끼지 말라고? 내가 협박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은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수연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주는 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눈 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은주는 딸에게 죽을 끓여 내밀었어요. 조금만 먹고 가. 오늘은 힘들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떠먹지 못하고 멈췄어요. 은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수연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수연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죠. 기태 씨, 오늘 수연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녹음한 내용을 계속 확인하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딸에게 가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김밥을 싸주면서도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은주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죠. 그날 오후 수연은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 이하경을 만났습니다. 이하경은 수연과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둘은 종종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고민을 나누곤 했죠. 수연은 하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경아, 너 지금 시간 좀 있어? 응, 왜? 무슨 일 있어? 수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 요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팀장님이 나한테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자꾸 압박하시거든. 하경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계약서? 광고 모델 교체 계약서인데 날짜도 이상하고 내용도 좀 이상해. 그런데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 내 이름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는 거야. 수연은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하경에게 보여줬어요. 하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죠. 수연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계약 날짜가 두 군데 다르잖아. 그치? 나도 그래서 서명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 하경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일단 이 서류 사본 좀 가져가도 될까? 내가 아는 선배한테 한번 물어볼게.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마워, 하경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친구 아니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경은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하경은 수연을 배신했습니다. 퇴근 후 하경은 곧바로 팀장 최도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죠.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하경은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최도훈은 서류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하경 씨, 잘했어요. 정 대리가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나요? 저한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회사 일이 이상하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요? 정 대리가 요즘 좀 말이 많던데 조심해야겠네요. 최도훈은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이하경 씨, 이번 일 잘 처리해주면 다음 승진 때 좋게 봐드릴게요. 회사는 충성스러운 직원을 좋아하니까. 하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경이 사무실을 나가자 최도훈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우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본부장님, 정 대리가 계약서 사본을 들고 다니면서 동료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박성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먼저 손을 쓰는 게 낫겠네요. 내일 아침 회의 때 정 대리를 호출하세요.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하자마자 비상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실로 오라는 메시지였어요.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본부장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성우 본부장과 최도훈 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죠. 정 대리 앉으세요. 박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정 대리 요즘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다닌다던데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서 사본을 동료한테 보여주고 회사 일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기밀 유출 아닙니까?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경이가 자신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냥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 회사 내부 서류를 함부로 들고 다니는 게 상담입니까? 정 대리, 당신 지금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도훈이 끼어들었어요. 정 대리, 이번 주 안에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회사 기밀 유출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알아들었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온 수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하경이가 널 배신한 거야? 응. 내가 믿었던 친구였는데.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딸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은주는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 씨,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어요. 은주는 딸의 가방을 챙겨주며 손을 꽉 잡았죠. 수연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꼭 전화해.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수연은 힘없이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오전 10시쯤 은주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은주는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은주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 김민수입니다. 은주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따님 정수연 씨가 계약서 위조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보호자께서 서둘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 무슨 위조를.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이 놀라 달려왔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우리 딸이 경찰서에. 은주는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손님은 급히 은주를 일으켜 세우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은주를 택시에 태워 경찰서로 보냈죠. 경찰서에 도착한 은주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수연을 발견했어요. 수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은주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다 괜찮을 거야. 그때 형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죠? 정수연 씨는 광고 계약서 위조 및 서명 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정수연 씨 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이 정수연 씨 것으로 확인됐고요. 회사 측에서는 정수연 씨가 무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계약서에는 분명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달랐죠. 은주는 외쳤습니다. 이 서명은 우리 딸 필체가 아니에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일단 정수연 씨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은주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연도 엄마 곁에 앉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시간 뒤 은주는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기태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죠. 은주 씨, 무슨 일입니까? 기태 씨, 우리 딸이 계약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고소를 했대요. 박기태는 형사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한 뒤 은주에게 돌아왔어요. 은주 씨, 이건 회사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수연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수연 씨는 오늘 집에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거였죠. 정수연 씨 계약서 위조 혐의가 사실입니까? 회사를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딸을 감싸며 기자들을 밀쳐냈어요. 비켜주세요. 우리 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겨우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소란이 들렸어요. 은주는 커튼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죠. 다음 날 인터넷 뉴스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신임 여직원, 허위 광고 계약 위조 논란, 라이트 앤컴 직원, 회사 배신하고
불법 계약 체결 시도. 기사 아래에는 악플들이 달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회사 망신시키고 자기만 이득 보려고 했네.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짓을 해. 은주는 기사를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상은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은주 분식 앞에 누군가 써붙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기꾼 딸 둔 식당. 여기서 밥 먹지 마세요. 은주는 종이를 떼어내며 주저앉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도 없었죠. 동네 사람들은 은주 분식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울었어요. 저녁이 되자 수연이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딸은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가게까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박기태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기태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기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녹음기 원본 아직 가지고 계시죠? 네, 있어요. 그 녹음기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회사 내부의 리베이트 거래 증거, 그리고 계약서, 위조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야 수연 씨를 구할 수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어요. 찾아내겠어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은주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녹음기를 귀에 바짝 대고 다시 들었습니다. 최도훈과 박성우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 뒤로 또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최 팀장, 리베이트 건은 내가 뒤집었어. 그 여자는 그냥 방패야. 박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잡음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태 씨, 녹음 파일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요. 이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성 복원이라. 전문가가 필요하겠는데요. 혹시 수연 씨 주변에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은주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대학 후배 중에 윤태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 하는데 음성 분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니? 한번 연락해 볼게요. 1시간 뒤 윤태호가 은준의 집으로 왔습니다. 27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태호는 노트북을 펼치고 녹음 파일을 받았죠. 선배, 이 파일 제가 한번 복원해 볼게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고마워, 태호야.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음성 파일을 분석했어요. 잡음을 제거하고 주파수를 조정했죠. 은주와 수연은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복원 끝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명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 팀장, 리베이트 건은 내가 뒤집었어. 그 여자는 그냥 방패야. 광고주한테서 받은 돈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정대리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넣어두면 돼. 본부장님,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 정대리가 다 책임지면 되지. 서명도 우리가 위조하면 되고.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박성우 본부장이 직접 리베이트를 지시하고 딸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태호야, 이 음성 파일로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어? 네, 가능해요. 음성 분석하면 누가 말한 건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고서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은주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호는 며칠 동안 음성 분석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다시 찾아왔죠. 아줌마, 분석 결과 나왔어요. 이 목소리는 박성우 본부장 거 맞아요. 음성 패턴이 일치합니다. 은주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딸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박기태를 만나 보고서와 복원된 음성 파일을 보여줬어요. 박기태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이 증거면 수연 씨를 무죄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수연 씨 석방 심사 날짜가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이요. 좋아요. 그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딸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연에게 검찰 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정식 기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죠. 은주는 통지서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딸이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수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박기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 씨,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요? 네. 검찰 조사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론이 바뀝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게 앞에 붙어 있던 악의적인 종이들을 모두 떼어냈어요. 그리고 새 종이를 붙였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석방심사 전날 밤 은주는 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일 어떻게 될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이렇게까지.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널 괴롭힌 그 사람들이야. 수연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엄마가 울 차례가 아니야. 세상을 울릴 차례지.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음성 분석 보고서 그리고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은주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죠. 이제 엄마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박기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기자들도 보였죠. 은주 씨,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박기태가 옆에서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주 씨,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손에는 음성 분석 보고서가 담긴 봉투를 들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은주를 향했습니다. 저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계약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수연의 어머니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제 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불법 계약을 강요당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은주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딸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은주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최 팀장, 리베이트 건은 내가 뒤집었어. 그 여자는 그냥 방패야. 광고주한테서 받은 돈 이번 주 안에 정리해. 본부장님,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 정대리가 다 책임지면 되지. 서명도 우리가 위조하면 돼. 법원 앞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어요. 은주는 녹음을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라이트 앵컴의 박성우 본부장과 최도훈 팀장입니다. 이들은 제 딸을 협박했고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리베이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제 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어머님, 이 녹음이 조작된 것은 아닙니까? 은주는 봉투에서 음성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음성 패턴을 분석한 결과 박성우 본부장의 목소리가 맞다고 확인됐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박기태가 앞으로 나서서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기자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봤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에요.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제 딸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딸은 죄가 없습니다. 대신 싸운 건 그냥 한 엄마의 본능입니다. 제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제 딸의 억울함을 봐주세요. 은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날 오후 인터넷에는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광고 대행사 내부 리베이트 폭로, 본부장 구속 수사 착수, 억울한 딸 구한 엄마의 외침, 녹음 파일로 진실 밝혀. 뉴스 댓글창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이게 진짜 진실이었구나. 그 딸은 피해자였어. 회사가 직원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들다니. 엄마의 사랑이 딸을 구했네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도 엄마 곁에 앉아 함께 울었죠.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이제 다 끝날 거야. 그날 저녁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박성우 본부장과 최도훈 팀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두 사람은 급히 회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회사 앞을 둘러싸고 있었죠. 본부장님,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입니까?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박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최도훈도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사라졌죠. 그 모습이 뉴스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두 사람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은주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음성 분석 보고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박성우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지시해서 만든 겁니다. 정수연은 관련이 없어요. 검찰 조사실에서 나온 그 말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수연의 혐의는 사라졌고 대신 박성우와 최도훈이 구속됐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은주는 딸과 함께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 그래, 이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정수연 씨, 힘내세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주 분식 앞에는 꽃다발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은주 씨, 잘 싸우셨어요. 수연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은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가게가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수연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은주도 마음이 편해졌죠.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가게 해야지. 그리고 너는? 저요?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이번엔 아무도 널 막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은주 분식 앞 골목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분식 정수연 디자인 스튜디오. 은주는 가게 앞에 서서 새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간판 디자인은 딸이 직접 한 거였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어요. 엄마, 간판 어때? 수연이 뒤에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딸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다. 우리 딸이 만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부끄럽네. 수연도 웃으며 엄마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간판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혼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일감이 없어 걱정했지만 은주 분식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연을 응원했고 소상공인들이 먼저 디자인을 의뢰하기 시작했죠. 정수연 씨가 만든 간판이면 믿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멋있어요. 수연은 그런 말들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을 했고 의뢰인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수연의 손에서 탄생한 간판과 로고들은 하나같이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딸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박기태도 아침 일찍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은주 씨, 오늘도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은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어요. 딸이 안전하고 가게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도 가게로 내려와 엄마를 도왔어요. 떡볶이를 나르고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했죠.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수연아, 테이블 3번 떡볶이 나왔어. 네, 엄마. 지금 갖다 드릴게요. 손님 중 한 명이 수연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수연 씨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나저나 간판 정말 예쁘던데요. 저희 가게 간판도 부탁해도 될까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는 조금 한산해졌어요. 은주와 수연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죠. 은주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해.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기분 좋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은주는 문득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매일 밤 울던 시절, 가게 앞에 악의적인 종이가 붙어 있던 날들, 법원 앞에 섰던 그 떨림.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은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아이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어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찌개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갈 무렵 은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2층 작업실로 올라가 남은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은주는 주방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불렀죠. 설거지를 하던 은주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녹음기가 딸을 구했던 거예요. 은주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더 이상 울음을 기록할 일은 없을 거야. 은주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연이 작업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주 곁에 앉아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의뢰가 3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래, 잘 됐네. 우리 딸 이제 진짜 디자이너 다 됐구나.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날 지켜줬으니까.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어요, 엄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무서웠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이겨낸 순간들. 은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딸도 자신도 안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수연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죠. 엄마, 오늘 아침은 뭐예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내가 좋아하는 거. 와, 최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김밥 좀 싸줄 수 있어요? 거래처 미팅 있는데 가져가고 싶어서.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특별히 맛있게 싸줄게. 고마워요, 엄마. 이제 제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어요. 진짜로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다. 이번엔 엄마 김밥이 광고 모델이 되는 거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울음보다 더 깊고 따뜻했어요. 이제 녹음기는 서랍 속에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울음을 기록할 일은 없으니까요. 대신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은주 분식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들어오고 김밥이 말아지고 떡볶이가 끓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